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마음자랑 북튜브로 운영했던 제 채널 이름이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름 앞에 꿈희영 TV가 추가되어 꿈희영 TV 마음자랑 북튜브로 바뀐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꿈과 희망만은 끝까지 품고 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계속적인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책이죠. 하루 5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시다 히사스구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작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좋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딱히 내세울 곳 없는 남자에서 억세게 운 좋은 남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억세게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랑을 한다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운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 나는 IQ도 낮고 공부도 잘 못하고 외모도 볼품 없었다. 그러다 보니 딱히 내세울 곳 없는 아이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았다. 사회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간 뒤에도 업무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직장 상사에게 자네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제대로 하게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당시 그런 말은 내게 제법 큰 상처가 되곤 했다. 싫은 일을 참고 해내는 끈기도 부족했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30이 훌쩍 지났다. 다만 운은 좋았던 것 같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운이 찾아왔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동안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서서히 운이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재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운이 좋아지는 법칙 그리고 운이 흐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꿈과 소원을 착실히 이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젠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06년에 쏘아 올린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에 접근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약 48억 km나 떨어져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와 넓이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날랜 풍선이 바람을 타고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 자유의 여신상이 돌고 있는 횃불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아니, 그보다 훨씬 멀고 광대한 여정일지 모른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풍선을 날린다면 정확히 자유의 여신상 횃불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1만 분의 1, 1억 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뉴 호라이즌호는 정확히 명왕성에 도달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덕분이다. 1. 탐사선이 명왕성 쪽을 향하고 있었다. 2. 탐사선이 명왕성을 향해서 움직였다. 우주 전문가들이 명왕성까지 가는 궤도와 거리를 정확히 계산했고 그 계산대로 탐사선이 날아갔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뭐야,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쉽지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세계이다. 인류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고 있다. 사실 운도 그와 같다. 믿기 힘든 우연이라는 이름의 필연이 늘 일어난다. 그리고 이 우연 같은 필연은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운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명왕성을 향해 가는 뉴 호라이즌호처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원하는 쪽을 향하고 있다. 둘째,
소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우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뉴호라이즌호는 명왕성을 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계산을 통해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였기에 명왕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우주의 계산이 시작되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고 간다. 방향을 맞춰가는 계산 과정에서 우주는 다양한 도움을 준다. 그리고 믿기 힘든 행운이 일어날 때 반드시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우선 어떤 쪽을 향해서 움직이다 보면 신호가 찾아온다. 그것은 우연 같은 필연이며 우주의 신호라고 부를 수 있다. 문득 떠오른 마음의 목소리, 듣는 순간 마음이 술렁이는 말, 뜻밖의 조력자 같은 신호가 찾아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해도 실제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으면 명왕성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즉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행동의 원천이 되는 힘이 바로 에너지이다. 다시 말해 운이 좋을 때는 에너지가 불타오른다. 이것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상황이다. 2006년 2월 수중에 16만원 밖에 없던 나는 월말에 집세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300만원짜리 일이 생기는 체험을 했다. 이 무렵 나는 프리랜서로 진로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일도 없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나서 결국 집세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대로라면 직장을 찾았겠지만 나는 잠시 고민한 끝에 그 선택지를 버렸다. 당시 나는 필생의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폭포 수행을 시작해 한창 100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수행의 중단을 의미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100일간의 폭포 수행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곧바로 300만원짜리 일이 들어온 것이다. 다행히 자동으로 집세가 빠져나가기 직전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마치 내 생일이었다. 이런 우연은 정말이지 우주의 신호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그 후로 일이 잘 풀려 지금은 별탈 없이 연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난 일이었다. 역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믿기 힘든 행운이 일어날 때는 이처럼 틀림없이 신호가 찾아오고 에너지가 터져 나온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손에 들고 있고 듣고 있다. 나는 이 책과 부록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기 바라고 또 부록으로 소개한 글도 9번 이상 읽어주면 좋겠다. 오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꿈과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 우주의 안내를 받는 지금이 바로 가속할 때이다. 자, 오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은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생각되는 돈에 대한, 돈을 벌고 싶으면 에너지를 아끼지 마라 라고 하는 3장에 수록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동자에서는 수수경단이 바로 에너지라고 말했는데 현실 사회에 대입하면 그 정체는 바로 돈이다. 복숭아 동자가 개와 원숭이, 꿩을 수수경단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로 돈이 된다. 꿈을 깨뜨리는 소리 같지만 결국 복숭아 동자도 돈으로 도깨비를 물리친 것이다. 요즘 내 마음속에는 풀코스 마라톤 완주라는 술렁임이 일고 있다. 이왕 할 거면 나 혼자 마음대로
42.195km를 달리기보다는 정식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뛰고 싶다. 비록 지금은 5km도 달리지 못하지만 후쿠오카 마라톤을 예로 들면 응모하더라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발하는 데다 출전 경쟁률도 자그마치 5대1이나 된다. 그런데 자선 기부로 100만 원 이상의 참가비를 내면 추첨 없이 출전할 수 있다. 하늘의 운을 맡기고 당첨되면 출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도 그만이지만 확실히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는 편도 좋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풀코스 마라톤 완주라는 술렁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일주를 하든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든 경력을 기르기 위해 자기에게 투자하든 부모님과 온천 여행을 가든 멋을 부리든 다 돈이 든다. 그래서 돈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이 세상은 사회에 쏟은 에너지 대부분이 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공헌하면 그대로 급여나 매출로 환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써야 한다. 하지만 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면 그만큼 큰 에너지가 들어온다. 탄생 때부터 줄곧 팽창해온 우주는 끝없이 예금이 늘어나는 은행과 같다. 우주에 에너지를 맡기면 반드시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그릇도 커지게 마련이라 많이 베풀게 된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점점 더 넉넉해지고 반대로 뺏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빚을 진 것처럼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가난해진다. 우주는 사람 하나하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게으르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은 매우 싫어한다. 돌쟁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면 주위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하지만 20살 된 청년이 걷는 것을 보고 대견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20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세상은 난리가 난다. 그리고 가령 그 선수가 본선 전에 부상을 입었지만 열심히 재활해서 출전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영웅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첫 가름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보면 사람들은 감동한다. 유치원에 간 아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면 감동한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감동한다. 지금까지 2km도 달리지 못하던 중년 남성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면 감동한다. 설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한다. 각자 활동하는 무대는 달라도 우주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감동할 만큼의 에너지를 발산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감동해야 한다. 사실 나도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일을 한다. 나는 종종 감동이 있는 인생을 청춘이라고 부른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청춘의 유무이다. 복숭아 동자가 동료를 이끌고 자기보다 힘센 도깨비를 무찌르러 간 것도 가슴 뜨거워지는 청춘의 일이다. 요컨대 하려는 일에 청춘이 있으면 득이 되든 말든 나는 일단 저지른다. 우주는 청춘을 가득 품고 설레는 마음에 두근거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인간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그들에게는 돈도 들어온다. 소원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 있다. 청춘에는 사랑이 있기 마련이고 나이를 먹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이 일에 감동이 전해지는가? 이왕 하고 싶은 일을 할 바에는 감동해서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단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대개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본론인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돈은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돈만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물건도 드물 것이다. 돈은 선할까 악할까?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하다. 이는 애초에 돈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디까지나 무색투명하지만 거기에 색을 입히는 것은 각자의 상념일 뿐이라는 뜻이다. 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은 돈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가? 이미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고 전제해버렸으니 여간에서는 싫어한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테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대상은 속속들이 알면서 말이다. 실제로 돈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숫자가 씌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요컨대 사람들은 흔히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깊은 곳, 다시 말해 잠재의식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의식에서는 좋아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돈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 현실로 나타날지 두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청구서나 통장도 마찬가지이다. 보고 싶지 않아서 방치해 두었다가 연체금이라도 발생하면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진다. 이래서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 라고 깨닫기만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좋아한다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 그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단계에 맞추어 돈을 가까이 끌어당겨 보자. 첫 단계는 원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이지 정확한 금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 2006년 11월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내게 결혼 박람회에 가보자는 얘기를 꺼냈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무료 시식회도 있다는 말에 넘어가 두말 없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예식장을 안내받았다. 어쩌다 보니 담당자와 가격 흥정까지 하게 되었는데 순간 내 몹쓸 버릇이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그만 덜컥 값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그 자리에 분위기도 있고 해서 눈 딱 감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당시 나는 줄타기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결혼 자금 따위는 없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식장 계약금 100만 원을 예비 신부가 대신 낼 정도였다. 하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 들은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예금 통장에 원하는 액수를 적어 넣는 기술이었다. 우선 2천만 원. 결혼식 한 달 전까지 돈 2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장에 2007년 9월이라는 날짜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써 넣었다. 그러자 다음 달에 내가 취급하던 상품의 커미션이 2배가 되었다. 그 후에도 돈은 조금씩 들어왔다. 하지만 9월이 되어도 통장에는 아직 1,000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천사님, 나머지 1,000만 원도 꼭 채워주세요.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정확히 10초 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고 거짓말같이 그가 1,000만 원을 보내주어 통장에 딱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혔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당신은 천사님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 초의식이었고 초의식의 힘을 빌리면 실제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초의식은 모호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일단 금액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을 알면 그 숫자를 쓴다. 알지 못하면 물론 대충 써도 좋다. 결혼이나 육아, 다이어트처럼 정확한 금액을 매길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은 금액을 쓰면 된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풀코스 마라톤 참가 100만원, 동유럽 여행 300만원, 세차 3천만원, 외모관리 300만원, 롤렉스 시계 1000만원, 합계 4,700만원. 이 청구서는 초의식에 정확히 전달되므로 이제는 잊어버렸을 즈음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지 못한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와우라고 외칠 만한 불로소득이 생길 수도 있다. 교토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K씨는 매달 이 방법대로 초의식에 청구하고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손에 쥔다고 한다. 또 효고원에 사는 S씨는 애인과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초의식에 300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반년 뒤 애인의 형제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경비를 부담하며 S씨까지 초대해 함께 가게 되었다. 경비는 그가 청구했던 딱 300만원이었다. 참고로 S씨도 1년 뒤 그 애인과 멋지게 결혼에 성공했다. 치바현에 사는 A씨는 내가 주최하는 규슈 투어에 참가할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다음 달에 우연히 참가 비용이 생겼고 그 자리를 계기로 애인까지 생겼다. 이 모든 일이 초의식에 청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처럼 이 책을 샀으니 달리 잃을 것도 없다. 우선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가끔 미국 전 국토 소유 9만조 원이라든지 전 세계 석권 1000억 원처럼 극단적인 소원이나 금액을 적는 사람도 있다. 쓰기만 하면 되지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라 해도 센스가 없을 뿐더러 한심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일시적이나마 감추려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렇게 소원을 적는 사람을 본 적 있는데 당연히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극단적인 소원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배포가 크고 멋진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이나마 열등감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원을 적을 때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는가? 소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는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쁠 것 같은가? 자신의 소원에 진심으로 감동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자. 만약 진심 어린 소원이라면 따끈따끈한 온기가 느껴지고 저절로 눈꼬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열등감이나 허영심에서 나온 소원이라면 호흡은 얕아지고 가슴은 저릿저릿 아파오며 미간의 주름은 깊어질 것이다. 소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 특히 몸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을 때 몸 어딘가에서 차가운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 소원은 진짜가 아니며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는 소원을 찾아야 한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을 때 온몸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서 진짜 소원이 저절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이다. 극단적인 말로 남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바랄 필요가 없다. 소원을 사랑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을 찾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돈도 반드시 따라온다. 금액을 적어 넣었으면 책꽂이에 꽂아두면 된다. 책꽂이는 달료 항아리와 같다. 지금 써넣은 금액은
책꽂이에서 잘 발효해 꺼내 먹을 때쯤이면 저들로 소원과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금액을 썼다면 이제 돈과 친해져야 한다.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우선 나부터 철저하게 돈을 좋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돈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도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늘 돈을 가까이 해야 한다. 돈과 항상 함께 있으면 친근감이 강화된다. 같은 사람이나 물건을 자주 접할수록 그 대상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자이언즈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갑에 100만 원을 넣어둔다. 이것은 사실 유명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가르쳐준 방법인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 돈은 꼭 많이 넣고 다녀야 좋은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100만 원일까? 가령 길에서 갑자기 친한 후배를 만났다고 하자. 마침 둘 다 시간이 비어 근사한 곳에 가서 와인이라도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는데 술값이 60만 원이나 된다. 게다가 현금만 받는 가게라니. 오랜만에 만난 후배인데다가 선배 노릇을 하고 싶은 만큼 내가 계산하기로 한다. 이럴 때 지갑에 50만 원밖에 없다면 어떨까?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20명 정도를 인솔해서 유명한 절에 갔을 때의 일이다. 절에 들어가 정식으로 참배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1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인원수가 많아서인지 40만 원이 필요했다. 일주일 전에 지갑에 100만 원 정도를 넣어두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듣고 즉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40만 원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그전처럼 지갑에 2, 3만 원밖에 없었다면 가까운 회원에게 빌릴 뻔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사람 수대로 나누어 돌려준다고 해도 재빨리 먼저 돈을 내는 쪽이 폼이 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은 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잠재의식에 돈이 없다고 입력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이며 술값이 60만 원 나왔는데 지갑에 50만 원 밖에 없다면 잠재의식은 50만 원 밖에 없음을 입력해버린다. 절에서도 40만 원이 필요한데 주머니에 3만 원 밖에 없다면 3만 원 밖에 없음을 입력해버린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에 돈이 없다는 게 입력되고 그런 현실을 강화해버린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곧바로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여든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는 말처럼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있는 곳으로 자꾸 모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심층까지 침투해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유롭게 돈을 쓰며 산다. 지갑에 1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다음에는 돈에 감사할 것. 돈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으면 기뻐한다. 그런데 뭔가에 고마워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은 하면서도 왠지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돈과 친해지기 위해서 고마워하는 것이라면 진심이 아닐 수 없다. 돈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한다면 그 마음은 돈을 쓸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돈도 쓸 때마다 돈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의 잠재 가격이 훗날 현금이 되어 쓰면 쓸수록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온다. 반대로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잠재 가격이 나중에 그에게서 돈을 빼앗아가 점점 돈이 없어진다. 돈은 벌 때 이상으로 쓸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점점 돈과 친해질 수 있다. 물론 이해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은 잊지 말고 상대를 위해, 가게를 위해 핵심만 말해야 한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분풀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경우든 고마워하는 마음은 돈을 끌어당기고 불만은 돈을 쫓아낸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란다. 돈과 맺은 신뢰관계는 돈을 쓸 때, 즉 돈을 손에서 놓을 때 쌓이는 법이다. 내친 김에 돈을 쓰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주문을 소개하겠다. 고맙습니다. 친구 또 데리고 오세요.
돈을 낼 때 돈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 정말로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 주문 역시 어떤 부자가 가르쳐 준 것인데 이 주문이 습관화되어서일까 확실히 돈이 많아졌다. 이 주문은 마음속으로 외워도 된다. 참으로 간단한 방법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꿈과 희망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